당원 게시판 논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0개가 글이 넘었다고 하는데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명의로 팔동훈이라고 하더라고요. 8명이 있다고 같은 이름으로 161건이 올라왔고요. 수위 높은 욕설, 비방 이런 글들은 한동훈 명의로 12건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고 나머지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 명의로 쭉 글이 가족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쭉 올라왔다는 당 공식기구의 조사 결과. 장 소장님, 당 공식기구의 조사 결과. 그러니까 당연히 법률위원회에서 이거 조사를 했는데 거기 법률위원장이 주진우 의원이에요. 한동훈 대표 측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한 이런 조사 결과를 내보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친윤 쪽에서는 좀 의심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윤 일각에서는 우리가 전수조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당원 게시판 비방글과 관련해서는 정말 아무 사건도 아닌 것이 대단히 커져버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입을 다물고 있던 다른 친윤계 의원들도 나와서 계속 김은혜 의원이 나왔더라고요. 김은혜 의원도 갑자기 등장했고요. 강승규 의원도 갑자기 등장을 했고요. 나경원 의원도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하던데 좀 조직적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모아져서 그러니까 지령 아닌 지령이 내려온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럴 땐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좀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해 보고 이게 외부 발표가 아니면은요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 글을 쓴 사람이 진짜 누구고 주민번호가 뭐고 전화번호가 뭐고 집 주소가 뭔지 당에서는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의 조직국과 홍보국이 이렇게 같이 함께 조사를 하면 금방 나올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밝히지가 않는다? 지금 한 2주째 한동훈 대표 이것 때문에 곤혹스럽고 공격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면은 뭔가 밝히기 어려운, 밝혀지면 곤란한 문제가 생겨서 이거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근데 변화와 쇄신을 지금 한동훈 대표 지금 자료화면 나가고 있는데 나와야 되는데 변화의 쇄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당 분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예스냐 노냐 그냥 그것만 확인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건 맞다 아니다 당대표로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니까 혹시 가족들이 연루돼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아니다. 괜히 날 공격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론 내리고 가면 되는데 왜 저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 선거 앞두고 당이 자중질환에 빠질 거니까 이거 가지고 당 대표의 가족이 연루되었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해명하는 게 맞아? 해명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오늘은 당대표 끌어내리기다. 강도 높게 얘기하더라고요. 당대표 흔들어가지고 끌어내린다. 당대표를 흔들어가지고 끌어내릴 정도로 정치적인 부담감이 커져버린 사건이 됐잖아요. 그럼 명확히 사건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측의 저는 정무적인 판단이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당대표 끌어내기였는지 흔들기였는지 제가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박창원 교수님 어떻게 좀 보시는지. 사실은 이제 친윤 쪽에서 이렇게 그 당 게시판 논란을 3주나 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여당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굉장히 좀 혀를 차게 돼요. 지금 환율 위기, 그다음에 내수 위기 이거 하기도 바쁘고요. 또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다 침묵해 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한 대표 가족의 이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3주나 지금 이 사태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당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굉장히 보는 내가 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선 넘으면 비판하면 안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성역처럼 지켜줘야 되나요? 좀 그런 점에서도 이 논란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도 문제예요. 지금 1년 동안 벌써 올 연초에도
서천 화재 현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동안 전당대회에서 뭐 문자 일심 논란도 있었고 당 대표 사퇴 논란도 있었고 예. 그리고 지금은 또 이 소위 말해서 뭐 한동훈 대표 당 게시판 논란까지 있는데 1년 내내 싸움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그러면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도 정치적 리더십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1년 내내 쌈질하고 있냐. 그것도 가족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서로가 좀 그런 점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쨌든 친윤계가 이렇게 일을 키우는 거는 예. 그동안에도 한동훈 대표 흔들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서 유죄가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동훈 이제 몰아낼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오늘 또 무죄가 나왔는데 예. 그러면은 또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참 여당이 과연 이렇게 길게 끌고 갈 문제가 아닌 거를 끌고 가는 것은 그만큼 친윤과 친한 간의 이 감정적 갈등의 골이 깊을 만큼 깊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언젠가 터질 문제가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지나간다면 또 다른 논란 가지고 아마 또 터질걸요. 좀 그런 측면에서 예. 친한계의 고민,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진로에 대한 고민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일단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 안에는 우리가 수긍할 수 없다. 특히 반란표 나오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민주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국민의힘의 어려운 분위기죠. 당원 게시판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데 관련된 발언들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 네, 한동훈 대표에게 하는 얘기죠. 보수세력 괴멸, 자초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번 안 받으리면 중도층, 보수층도 이탈이 심각할 거란 얘기예요. 그 밑이 더 핵심인 것 같은데 박성중 원내수석 부대표 당원 게시판 댓글 공작 게이트로 한동훈을 쫓아내려는 속셈 모르나 당대표 당의 미래를 위해 선택해야 돼. 이거 아마 최유한 평론가님 지금 아니면 차별화 못하고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이런 말씀. 김옥균 프로젝트 요즘 얘기 다시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갑신정변으로 3일 만에 3일 천하를 끝난 이제 김옥균을 이름대서 곧 내쫓을 것이다라고 해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지금 상황이 왜 뭐 100여 년 전, 거의 120년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과 비견돼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만큼 지금 상황 당내에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온전하게 먹히지 않는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브레이크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에서 친윤과 친한으로 쫙 쪼개지고 나서니까 지금 당이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프레임에 말리고 싶지 않은 한동훈 대표, 하지만 여전히 이걸 대통령실의 뜻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힘이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정말 여기서 사라진 것이 민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국정 자체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셈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친윤과 친한계의 갈등 다시 한번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입에서도 이런 발언들 나와요. 지금 이거 당대표 끌어내리기 지금 흔들기 아니냐. 그리고 친한계 쪽에서는 한동훈 죽이기가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금 셈법들이 의원들의 셈법들이 이 김건희 특검이랑 딱 특검법이랑 맞물려 가지고 복잡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비판을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하고 했을 때 저는 자리를 뭐 떠나야 된다, 자리를 뭐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중에서 뭐 당무감사가 있을 수 있고 경찰 수사가 될 수 있는데 본질은 그거 아닙니까? 게시판에 한동훈 본인과 한동훈 가족의 명의로 쓴 익명의 글들이 있는데 그 글들이 굉장히 좀 지나친 면이 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다, 색출하라 그게 아니라 부적절한 상황인데 그게 특정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대통령 부부를 그렇게 공격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얘기를 했듯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어야지 10월 달에 풀어야지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온전히 국민들로 하여금 목도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매듭을 짓고 한 페이지를 넘어가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이라도 지금 전화해서 와이프한테 배우자한테 했냐 물었을 때 안 했다 하면 안 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말을 차마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되면서도 논란이 커지는 이 상황,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동훈 대표답지 않다. 예전에는 뭐 있으면 굉장히 강하게 법적으로도 가고 정계 은퇴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관점에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좀 알아보시고 이거는 IP 주소 보면 되는 겁니다. 쉬운 문제예요. 그렇다면 하고 나서 뭐 본인이 책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클리어한 거고요. 책임 질 문제가 있다면 사과하고 책임이라는 것이 내려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덮고 가야지 다음의 문제, 민생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해법도 있는데 최희환 평론가께는 만약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밝힌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문제를 제기하는 쪽들의 만족스러운 답변일까? 계속해서 문제 제기는 이어지지 않아 이런 걱정 때문에 혹시 모호한 스탠스를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갈등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기훈 대변인이 그냥 이 자리에서 편하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쉬운 해법이 있는데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믿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이 계속 그 댓글 게이트로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것이 프레임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적절한 그리고 리더십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프레임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친윤계의 공격이라든지 친한계에서 싸워서 내부에서 분란이지만 그 근본적인 근저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여당 당대표에 대한 불신, 거기에 대한 반발 이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불신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전공법으로 뭐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정직하게 대하는 방식이 맞다. 그래야지만 본인의 말과 이제까지의 행동과 그게 궤를 갖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넘어서 한동훈 대표가 여권의 대표 나아가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말의 무게 행동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기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더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최희환 평론가 30초만 짧은 질문 드리면 어쨌든 방금 김기웅 전 부대변인의 말을 듣게 되면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똘똘 뭉칠 것이고 내부의 분란의 이 문제는 분명히 해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번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있다면 거기서 이탈표 있을 것인지. 지난 4표보단 더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 드라마틱하게 벌어진 사건을 보면은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안 되면 다음 주에 와서 또 사과해야죠. 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당초 내일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가서 재의결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 달 10일로 재의결을 미뤘습니다. 먼저 김 여사 특검법 이 진행 상황, 민주당의 전략과 국민의힘의 반응과 관련해서 분석해 주신다면?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늦춘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국회의장이 중재를 했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양측 다 10일로 연기하는 걸 동의를 해줬어요. 저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친한계 그다음에 친윤계가 격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친윤계가 강력하게 좀 반발하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계속 공격하는 메시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즉 친윤 친한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가 설전을 또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갈등의 길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면 되는데 밝히지 않다 보니까 문제와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면 갈등의 고는 더 깊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갈등의 길이 더 깊어질 거고 친윤계의 어떤 공격,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는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당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그렇죠. 내쫓으려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반감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친한계 입장에서는 이건 어떤 전체적인 전국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특검을 받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 8명 이상의 반발표 예컨대 찬성 쪽으로 돌아오는 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만 나오게 되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좀 더 두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예. 지금 당장이 더 어렵지 시간을 좀 두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사실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결국은 12월 10일 날 그 의결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측면에서는 이제 전열을 재정비, 최근에 당내 혼란과 관련해서 전열을 재정비할 측면이 있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약간의 분란, 예. 당내 갈등 이 부분이 맞아요. 좀 더 격화돼서 혹시 10일 한 열흘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렇죠. 여기에 기대를 건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친한계가 반발을 해서 찬성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친한계 입장에서는 사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보호하는 것보다는 이걸 털고 가는 것이 도리어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결국 친한계가 반발해서 찬성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일단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국민의 여론도 좀 살펴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여론조사 4사 기관, 4개 기관이 함께 무선 전화 면접을 했던 조사 결과죠. 그동안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찬성 64, 다른 조사에서 비슷한 60%의 수치가 나온 걸로 기억하고요. 반대가 한 26. 반대를 어떤 분들이 많이 했는지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그리고 TK라고 부르고 있죠. 대구 경북에서 반대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었고요. 보수도 역시 반대의 비율이 높았는데 사실 70대 이상 대구 경북 보수 역시 찬성 여론도 높았다.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예전엔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찬성과 반대가. 그런데 저 세 집단 말씀하신 그 외에 다른 건 전부 다 찬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찬성 여론이 거의 70%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 여론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무혐의 처분하거나 불송치해서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명품백 수수 의혹도 지금 수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국민 여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국민 여론이 저렇게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큰 부담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터는 방법은 특검을 받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그렇게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대선 후보 시절에. 그러셨죠. 그리고 왜 특검을 못 받냐. 죄가 없다면 특검 받는 거지. 당당하다면 특검 받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처럼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특검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 하면 왜 거부를 하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문제 같은 다른 주범들, 다른 관련자들은 다 처벌을 받았어요. 예. 심지어는 투자해서 손해 본 사람까지도 처벌이 됐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받았고요. 전주 중에 한 명. 그렇습니다. 손모 씨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은 사실은 본인이 직접 투자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도 방조 혐의로 처벌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지금 김건희 여사만 수사가 안 되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거 아니겠어요? 이렇다고 하면 이거는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여론이 작동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때 있었던 전주 중에서 그 방금 말씀하신 손모 씨 부분 거기서 유죄 판결은 나왔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다른 인물 전주들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얘기는 있었고 조사를 한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소적인 판단은 검찰이 없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친한계 조직적 이탈표, 반란표를 기대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긴 하지만 아무리 지금 당내 당원 게시판 때문에 지금 친한과 친윤이 지금 당내 분란을 더 커지고 있기 파열음 더 커지고 지금 확대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위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친한계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친윤계가 계속 공격을 하고 지금 엊그제 여론조사 좀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대선 후보군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사이에. 맞아요. 예전에는 상당히 좀 붙어 있고 근접한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의 한동훈 대표의 태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요, 만약에 친윤계와의 싸움, 뭐 이런 갈등에서 본인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론이에요. 여론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 친한계가 예를 들어서 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당은 친윤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계속 여론이 높아져서 대권 후보로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신호가 있을 때 사람들도 모이게 되고요. 국민들도 지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락하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의 태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을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냐? 저는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을 찬성한다고 발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다면 그러면 지지율은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에서.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한편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중도층의 이런 대선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부분까지 한동훈 대표가 확실히 정리하고 가는구나. 중도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겠지만 당연하죠. 한편으로는 보수층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에서 약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부의 여론도 있잖아요. 그럼 보수층 여론이 돌아서면 집토끼를 놓치고 나서 확장하기는 힘든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보수층의 집토끼라는 것도 분산돼 있어요. 지금 친윤과 친한으로.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주 제 이런 표현 쓸게요. 골수적인 보수층들이에요. 그 층은 10% 20% 정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35% 정도가 보수라고 보면 반 정도는 이미 친한계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도 지금은 마음이 돌아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층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서 또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실망감이 커져서 지지를 처리한 분들, 그분들도 보수예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한 그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해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관망하고 잘 모름, 지지자 없음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실망해서 다른 차기 대권 주자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서 한동훈 대표를 한때 지지를 했었는데 지금 하는 태도를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지도 않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선에 가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갈 곳을 몰라 아직도 남아있는 그분들은 한동훈 대표가 깃발을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가 깃발을 들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왜냐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한때 높았던 때가 각을 세울 때예요. 김건희 여사와의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익십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랬죠. 문자 있고 답장 안 한 거, 요 갈등. 사과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때. 그렇죠. 그때 잠깐 올랐다니까요. 그러면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또 보수층이라 하더라도요. 윤석열 정부에 실망해서 본인이 찍었던 후보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지지를 처리한 분들이 갈 곳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되려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주는 게 필요하고 그 첫 번째가 특검법의 처리라고 저는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납득도 되고 하나의 승부수로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분명히 올려놓고 있는 그런 아닌 것 같은데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 친한계 의원도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일이 현실화된다면 걱정되는 부분이 이럴 것 같습니다. 이거 보수의 분열을 쉽게 말하면 최악의 경우는 분당 사태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친윤계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현재. 근데 제가 그냥 이건 제 생각이고 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수 진영은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본인의 살 길을 찾는데 능숙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던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수를 괴멸시켰다고 비판을 받던 분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특검에서 수사를 했고 그분들을 처벌을 했고 심지어 지금의 국민의힘에 이제 소속된 정치인들을 다 처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을 데려다가 후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분 중심으로 모이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본능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본능적으로 보수 진영은 본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요. 한동훈 대표 쪽으로 힘이 실린다고 딱 이게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저는 옮겨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당이 아니고 하나로 더 뭉칠 거예요.
지금은 깃발을 들지 않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가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속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말을 못해도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본능적으로 본인들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분당으로 갈 거다. 이거는 정말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서 뭔가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정치인들의 태생적인 어떤 한계라고 하면 예.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선택의 기로에서는 힘이 쏠리는 쪽으로 금방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재표결 대결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가 예측을 좀 해보고 있는데 전망도 해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원내 전략이 이 방향으로 좀 결정까지 된 건 아니고 재표결 대응에 할 때 무기표 기권을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백지 표결을 한다. 이런 입장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얘기가 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걸 이제 국회 사무처에 문의까지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무처에 문의했는데 문제는 없다. 대신 명패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명패를 기준으로. 명패랑 그 투표 용지를 동시에. 그렇습니다. 네. 두 개가 들어가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그렇게 유권 의색을 해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무기표라고 하는 건 저는 이 꼼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꼼수라고 생각하냐면요. 친한계의 반발 또는 이탈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저걸 하겠다고 하는 건 대놓고 찬성표 못 던지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무기명 투표 원래 목적이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본인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투표장에 들어가서 뭘 찍었는지 아무도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당론을 정해보세요. 무기표, 기표 안 하고 그냥 내겠다.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면 저 사람 찬성표 던졌나? 예. 당연하죠.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 분위기에서는. 예. 그러면 반발하려고 했던 사람, 찬성표를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막기 위한 저는 그야말로 꼼수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거를. 그리고 국회의원들은요, 헌법기관입니다. 본인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고 본인은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뽑아줬고 그 사람들의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에서 그렇게 하라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이 뭘 원하고 본인의 지역구의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투표해야 돼요. 저는 반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얘기가 나오는데도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반발 조치가 안 나온다. 이거는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산당 같아요. 느낌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분들이 공산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투표할 때 공산당도 그렇게 하잖아요. 북한의 북한 투표하는 거 보세요. 다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나 어떤 예. 표 던졌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예.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노골적으로 찬성표 못 던지게 하기 위해서, 즉 이탈표가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 하나의 수단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하지 마시고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자유롭게 본인들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도록 허용하는 게 맞다. 그것이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